사랑합니다. 5단원을 마치고요. 이제 6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 분자 운동 단원명이 바뀌었죠. 이것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이요. 앞에 이제 온도와 열 에너지 이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선생님이 또 열 에너지에 대해서 아마 언급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여러 가지 물질의 융해라는 단어, 그리고 응고, 그리고 액화, 기화, 그리고 승화 이 5가지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용어로 표현하며 즉 이 5가지 용어를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예, 이것의 예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잘 기억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상태 변화예요. 그래서 상태 변화가 무엇인지 일단 알아보면요. 고체, 물질은 3가지 상태를 주로 띠고 있습니다. 고체, 그리고 기체, 그리고 액체 이 3가지 상태 이외에도 또 다른 상태가 있지만요. 대부분의 물질은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의 3가지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체, 액체, 기체가 무엇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 즉 여기서 이제 예로 나오는 거는 얼음이 있어요. 얼음은 고체죠. 이 얼음이 물로 변하는 것, 뭐라고 부르냐면 융해라고 부릅니다. 융해예요. 이 융은 녹는다라는 뜻이에요. 융해는 녹는다라는 뜻이라서 좀 한자어라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융해입니다. 그리고 이 액체가 고체로 되는 것은 반대로 응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피가 혈액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응고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물이 얼음이 되는 것, 즉 액체가 고체로 되는 것을 응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기화가 있어요.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 이제 물이 수증기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이제 기화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다시 물로, 즉 기체가 다시 액체로 변하는 것을 액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승화가 있는데요.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즉 얼음에서 바로 수증기로 될 수도 있고요. 수증기에서 바로 얼음으로 될 수 있어요. 즉 기체와 고체에서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 개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승화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헷갈리는 건 뭐냐면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게 액화라고 했죠. 그런데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도 액화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융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융해와 액화.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는 액화고요.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땐 융해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융해와 응고부터 상태 변화의 예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볼까요? 융해. 자, 이렇게 먹기 좋은 딱딱한 초콜릿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가열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좀 따뜻한 곳에 두면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죠. 즉 액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고체인 이제 딱딱한 초콜릿이 이렇게 액체인 초콜릿으로 변하는 이런 것들을 융해라고 하고요. 이것을 다시 좀 얼리거나 아니면 온도를 낮추면 다시 딱딱한 초콜릿으로 변하죠. 그것을 응고라고 합니다. 즉 융해는요 온도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가열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는요 융해를 할 때 가열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응고시킬 때는 온도를 낮춘다.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냉각이라고 합니다. 냉각. 주로 이제 실험실에서는 냉각으로 인해서 이제 고체를 만들죠. 그런데 이렇게 가열과 냉각이 아니더라도
융해와 응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기화와 액화를 보겠습니다. 자, 기화. 자, 액체. 여기 물이 끓고 있어요. 즉, 가열을 해주는 거죠. 액체에서 이제 기체로 변하는 것을 기화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열을 해서 물이 수증기로 변해요. 수증기로 변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주전자 밖으로 이렇게 하얀색, 그러니까 하얀색 이제 김이 보이죠, 김. 자, 이걸 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수증기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방울이 바로 김입니다. 즉, 이 물방울은요, 기체에서 액체로 이제 변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다시 온도가 낮아져서요, 냉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이제 물방울 형태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액체이죠. 그러니까 기체에서 액체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액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전자에서는 기화와 이제 액화를 모두 관찰할 수 있고요. 또 무엇이 있냐면은 이제 가열하지 않아도 우리가 설거지를 어머니가 하셨어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이제 그것을 건조대에다가 놓으면은 가열하지 않아도 물방울이 사라지죠. 그런 것도 이제 기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승화를 보면은요. 자, 이것의 정체는 드라이 아이스라는 것입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는요, 승화의 대표적인 예인데, 자, 이것은 이제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고체예요.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고체인데 온도가 매우 낮아요. 온도가 매우 낮아서 이렇게 고체 상태로 있는데 이것은 액체로 이렇게 변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것을 실온에다가 상온에다가 한 20도씨에다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점점 크기가 줄어들어요. 자, 이것을 드라이 아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이렇게 변하는 드라이 아이스, 얘를 승화 들 수 있습니다. 승화로 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이제 수증기가 바로 얼음으로 변하는 현상, 수증기가 바로 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얼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설명할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설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가을이나 새벽에는 온도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수증기가 바로 얼음으로 변해서 이제 풀잎에 이렇게 딱 얼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밖에 맺히는 걸 설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온도가 매우 낮아가지고 유리창에 수증기가 바로 얼어버리는 현상을 성애라고 해요. 그래서 서리와 이 유리창에 붙어 있는 성애는 바로 승화의 예이죠. 바로 기체가 이제 바로 고체로 변하는 현상. 이것이 서리와 성애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는요, 융해와 응고를 이용해서 우리 설탕으로 달고나를 만들 거예요. 설탕으로 달고나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나프탈렌을 이용해서 승화 실험을 할 거예요. 나프탈렌이라고 하면은 우리 옷장에 들어있는 좀 냄새가 퀴퀴한 아니면은 우리 화장실에 그 변기에 있는 우리 소변기죠. 소변기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사탕같이 박하사탕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거 우리 오줌 쌀 때 막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나프탈렌은 바로 승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프탈렌 승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대하셔도 좋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